반갑습니다. 이노겸입니다. 이번에는 테러 방지법 8조 전담 조직의 설치입니다. 제 교재는 264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전담 조직은 이 분야는 굉장히 생소한 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기구들도 많이 나오고 기구들의 어떤 그 임무, 역할, 직무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1항 관계기관장은 테러 예방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상설 기구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두는 임시기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관계기관장은 예를 들면 테러사건 대책본부다. 예를 들면 테러사건 대책본부다고 가정하면 5개의 대책본부가 있는데 국내에서 만일에 일반 시설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장이 국내 일반 테러사건 대책본부장이 됩니다. 테러사건 대책본부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기관장이 테러가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어떨 때는 경찰청장, 어떨 때는 해양경찰청장, 외국에서 발생했으면 우리나라 교민이 테러를 당했다. 이럴 때는 외교부 장관이 국외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둘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기관장이 장소에 따라서 또는 어떤 사건에 따라서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전담 조직의 구성, 운영, 효율적 테러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대통령령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대통령 11조에 전담 조직이 나옵니다. 자, 법 8조에 따른 전담 조직은 법 12조부터 21조까지 규정에 따라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자, 예를 들면 우리 12조는 뭐냐면 테러 선전, 선동물 긴급 삭제 등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계기관장은 테러 선전, 선동하는 어떤 글, 그림, 어떤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 폭발물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가 될 때 관계기관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긴급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이 기간이 서로 다르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담 조직을 만들어두면 한 사무실 안에 관계기관의 어떤 관계자하고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 사이트에 관계자가 같이 있으면 이런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겠죠. 이렇게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다음 전문 조직을 한다. 여기에 바로 관계기관 장이 설치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협의체를 포함한 전문 조직. 합동 구성으로 할 수도 있고 관계기관 장이 이렇게 10가지 구성 조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10개의 전문 조직을 보면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 공항 항만 테러 대책 협의회. 이건 협의회죠. 그 다음에 테러 사건 대책 본부 5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지휘 본부는 테러 사건 대책 본부가 생기면 그 밑에 현장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 본부입니다. 테러 사건 대책 본부장이 지휘를 받는 것이 현장 지휘 본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에 화성방 테러 대응 지원 본부. 이거는 화학 테러, 생물 테러, 방사능 테러가 각각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는 본부입니다. 누굴 지원하느냐? 현장 지휘본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학 테러, 생물 테러, 방사능 테러는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죠. 또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붙어서 현장 지휘본부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화성방 테러 대응 지원본부입니다. 그 다음에 테러 복구 지원본부는 테러가 발생하면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걸 복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원본부 2개는 지원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현장 지휘본부 또는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3, 4, 5, 6은 상호 협조관계에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대테러 특공대, 경찰, 해양경찰, 국방부의 3개의 특공대를 둘 수 있죠. 둡니다. 두고 있고 테러 대응 구조대는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이 운영을 합니다. 자,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것은 구조구 업무를 왜 시도지사가 하느냐? 여러분 소방공무원은 근무하는 곳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가면 소방청이 있어요. 소방청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나 부산특별시 산하에 가면 소방본부가 있는데 소방본부 산하에 소방본부에도 근무하고 있고 소방부 산하에 소방서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관들은 소방청에도 있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둘 다
구조국 업무를 하죠. 화재 진압 업무도 하지만 구조국 업무를 하기 때문에 테러 대응 구조 업무는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이 주체입니다. 운영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있는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국가정보원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테러에 어떤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서가 바로 팀이 전담조직이 대테러 합동조사팀입니다. 그래서 이 7번, 8번, 10번은 4번에 있는 현장지휘본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7번, 8번, 10번은 지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의 테러정보통합센터는 역시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데 테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필요한 기관에 배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이 9번은 3번, 4번 하고 협조관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정리하면 3번, 4번은 5번, 6번, 7번하고는 5번, 6번, 9번하고는 협조관계, 3번, 4번은 7번, 8번, 10번하고는 상하 지휘 복종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러 대책, 대테러 활동을 위한 전담 조직의 큰 틀에서의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협의회, 본부, 대책본부, 지휘본부, 지원본부 2개, 특공대, 구조대, 정보통합센터, 합동조사팀, 이런 식으로 10개의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이항 관계기관장은 1호의 전담 조직 외에 테러 예방 대응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테러 수행하는 하부 조직을 전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하부 조직이 둘 수 있는데 임의기한이죠.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법에 안 나오고 영에도 안 나오고 규칙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국내 일반 테러 사건 대책본부를 설치하면서 하부 조직을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입니다. 012조. 여기서 지역은 광역 시도 단위 이상을 말합니다. 시도 단위 이상. 여기서 시라는 것은, 시도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부산 6대 광역시를 말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는데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시를 말하고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세종시는 규모는 작지만 10만 명 정도 되지만 광역자치단체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을 말합니다. 이상을 시도로 지칭을 하는데, 시도 해당 지역에 있는 관계기관 테러 예방 활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서 지역 테러 대책 협의를 둔다. 즉 시도 단위 테러 대책 협의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도 단위 지역 테러 대책 협의 의장은 국가정보원 해당 지역 관할 지부장이 됩니다. 자, 국가정보원 해당 지역 관할 지부장은 뭐냐면,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국가정보원 서울지부장 1급 상당 공무원이요. 부산 예를 들면 같으면 국가정보원 부산 지부장도 1급입니다.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 경북지부장, 전남지부장, 전북지부장은 2급 상당 공무원이에요. 1급 내지 2급 상당의 국가정보원 고위직들이 해당 시도 단위 이상에 와서 관할 지부장을 하면서 지역테러대책협의 의장이 되면서 테러 관련 업무의 총괄 지휘 조정 역할을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관할 지부장이 안 되고 대테러센터장이 겸합니다. 그러니까 대테러센터장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간사이면서 대테러센터의 장이면서 서울특별시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의장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원은 다음 사람이 됩니다. 자, 위원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주로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 이상의 공무원, 군 관계자, 그 다음에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나 경비관 책임자가 됩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번, 시도 대테러 업무 담당 고위공무원단 낙급 상당 공무원 또는 상급 상당 공무원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의자, 특별자치도, 도의자, 즉 시도의사가 지명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고위공무원단 낙급 상당 공무원은 뭐냐면, 고위공무원단은 각급과 낙급으로 나눠지는데 각급 공무원은 1급 공무원을 말합니다. 보통 명칭은 무슨 차관보 또는 실장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각급 공무원을 부르고 나급 공무원은 2급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을 말합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주로 시도 단위에서는 국장으로 부릅니다. 무슨 뭐 도시국장, 주택국장, 건설국장 있죠? 국장은 나급으로 부릅니다. 2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그러니까 국장급도 2급이 있고 3급이 있어요. 그리고 공익공무원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가급은 아닙니다. 상급 상당 공무원 중 예를 들면 별정직 상급 상당 공무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시도자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법무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 업무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상급 상당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중앙부처죠. 부도 아닌 중앙부처죠. 근데 중앙부처인데 각 시도 단위에도 이런 중앙부처가 내려와 있죠. 중앙부처 지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관세청도 내려와 있어요. 검찰청도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부산지방검찰청이 따로 있죠. 경찰청도 부산경찰청이 따로 있죠. 예를 들면 광주면 광주경찰청. 서울에 있는 경찰청 외에 시도 단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같으면 경남경찰청.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도 본청은 인천시에 있지만은 뭐 남해 해양지방경찰청, 동해 해양지방경찰청, 서해 해양지방경찰청이 해양경찰청 시도 단위 해양경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기관에서 대테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상급 상당 공무원이니까 경찰청 같으면 부산경찰청 같으면 상급 상당 공무원이 경무관이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1명을 관계위원장이니까 경찰청장이 예를 들면 부산경찰청장이 지명하겠죠. 부산지역이니까 부산시니까. 그러니까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무관 3명 중에 1명이 부산시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 위원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함 안 되는 관계기관은 소방청, 질병관리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 단위에는 소방청이라는 단위가 없어요. 부산시에는 소방청이 없습니다. 소방본부는 있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없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중앙 단위인데 시도 단위는 질병관리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없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소방청, 질병관리청 해당이 없다. 알두셔야 되고 3. 지역관할 군부대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대의 장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53사단 군부대죠. 부대장. 그 다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옛날에 기무사령부죠. 기무사령부장. 예를 들면 보안사령부 또는 기무사령부장입니다. 부산 같으면 부산 기무사령부가 있습니다. 요즘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죠. 장이 위원이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 4. 지역대대협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지역기관에서 또는 시도 단위죠. 지역기관은 대테러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관계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나 경비원 책임자. 이런 경우는 위에 별로 없을 거고 빨간 글씨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나 경비원 책임자입니다. 예를 들면 뭐 김해공항 같으면 김해공항공사 공단 이사장 또는 경비원 책임자니까 김해공항의 경비원 책임자. 예를 들면 뭐 공항경찰대장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위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 단위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5가지 있죠. 국가 테러 대책 위원회에서 심의결한 사항을 시행하는 바가 당연한 거고, 해당 지역 테러 사건의 사전 예방, 대응, 사후 처리 지원 대책 당연한 거고, 해당 지역이니까 시도 단위죠. 해당 지역 대테러 업무 수행 실태 분석 평가 발전 방안. 예를 들면 부산시 같으면 여기서 부산시의 관계기관의 대테러 업무 수행 실태를 분석 평가 발전 방안을 심의결하죠. 대책협의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모여서 하죠. 해당 지역의 대테러 관련 훈련 점검 등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대테러 훈련한다. 뭐 부산의 대테러 특공대가 대테러 훈련한다. 그러면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에서 어떤 걸 협조해야 되는가?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하는 거죠. 자, 크게 4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행 실태 분석, 대테러 훈련 점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 관계기관장은
사망의 시임 의결사항에 대해서 그 이행 결과를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에 통보하고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 테러 대책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예를 들면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시임 의결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행 결과를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에 통보한다. 통보해야 되겠죠? 통보하면 부산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는 서울에 있는 국가 테러 대책 위원회 총회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013조 전담조직 중에 두 번째 공항항만 테러 대책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두 번째. 이거는 공항항만별로 두는 거예요. 공항항만 안에서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항이나 항만은 테러가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 곳이죠. 그래서 공항항만별로 테러 대책 협의회를 별도로 둡니다. 그러면 공항항만 테러 대책 협의회 의장은 누가 되느냐? 역시 해당 공항항만에서 대테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공무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보통 공항 같으면은 국가정보원에서 4급 상당 공무원이 파견 나와서 공항항만 테러 대책 협의회 의장을 하고 있어요. 4급 상당 공무원.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몰라 서울 같은 경우는 상급 상당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김해공항은 4급 상당 공무원이 나와서 공항항만 테러 대책 협의회 의장을 합니다. 자,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합니다. 그 다음 누가 위원이 되는가 볼까요? 해당 공항항만에 상주하는 각 국가기관, 자치단, 국가기관이 있어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자, 법무부는 출입국 겸 들어오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를 들면 수출, 수입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 때문에 들어옵니다. 세균 같은 게 농산물에 묻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있었다가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공항 들어올 때 질병관리청이 전부 다 코비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들었어요. 앞에는 없었죠. 국토교통부, 공항은 원래 국토교통부 소관시설입니다. 항만하고. 해양수산부, 바다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가 없어졌고, 관세청, 출입국 검사에서 필요하죠. 경찰청 당연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소방청, 공항 항만에 테러 발생하면 화재 진압해야 되죠. 구조구부 해야 되니까 소방청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당연히 나가고, 군사안보 지원부 사령부, 예를 들면 기무사령부 소속기관장이 나갑니다. 정보기관이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과 여기 나와 있는 테러 관련 관계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나오는 거죠. 구성되는 거예요. 위원이 구성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이 공항항만에 들었는데 아까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는 소방청, 질병관리청이 없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2호 공항항만의 시설 소유자 및 경비관 책임자. 아까 얘기했죠. 공항공단 이사장 또는 경비관 책임자니까 공항경찰대장, 항만경찰대장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기타 공항항만 테러 대책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 부처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항항만에 가면 국가정보원 파견된 그 직원이 박관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즉 공항항만 테러 대책 협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시도 단위에도 역시 국가정보원관할 지부장이 의장을 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강합니다. 테러 문제에 관해서만은 국가정보원이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공항항만 테러 대책 협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대책위원회의 시임 의결사항 시행방안 당연한 거죠. 공항항만 내 시설 장비 보호 대책 당연하고 항공기 선박의 테러 예방을 위한 탑승자와 휴대화물 검사 대책 주로 이거 관세청에서 하죠. 관세청에서 합니다. 테러 첩보의 입수 전파 및 긴급 대응 체계 구축 방안 이건 주로 누가 하겠습니까? 국정원, 기무사, 경찰 이런 데서 하겠죠. 공항항만 내 테러 사건 발생 시 비상대응 및 사후 처리 대책 이거는 관계가 몽땅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 공항항만 테러 대책 협의 의결사항이고 관계기관장은 위 의결사항에 대해서 이행 결과를 역시 공항항만 테러 대책 협의회에 통보하고 이 테러 대책 협의 의장의 결과를 종합해서 역시 서울에 있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전담 조직 테러사건 대책본부입니다. 5개 있다고 그랬죠. 외교부 장관은
국외 사건, 해외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국외 사건 테러 사건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시설 테러 사건 대책본부가 대장이 됩니다. 대책본부장이 아니고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대책본부장은 합참부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테러 사건, 항공기 테러가 발생했다. 또는 공항 항만의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공항에서 테러 사건 발생했다. 또는 항공 테러 사건 대책본부장. 대책본부장이 되고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경찰청장은 국내 일반 테러 사건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대책본부장이 되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 테러 사건 발생했을 때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대책본부장이 됩니다. 자, 국외 테러의 경우 외교부 장관의 국외 테러 사건 대책본부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다. 그러니까 해외는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국외 테러 사건 대책본부를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해외에서 테러 발생했다. 우리 국민이랑 관계없으면 설치 안 한다는 얘기죠. 뭐 IS가 시리아에서 어떤 테러, 프랑스에서 테러를 했다. 우리 교민이 다친 게 없다. 그러면 국외 사건 테러 사건 대책본부를 설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설치 운영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항에 따라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위원장은 그 사실을 즉시 국가테러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같은 사건의 두 개 이상의 대책본부가 관련된 경우에 위원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이 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에도 테러가 발생하고 군사시설 아닌 국내 내륙에서도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군사시설 테러 사건 대책본부와 국내 일반 테러 사건 두 개 본부를 동시에 설치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때는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이 대책본부를 하나만 설치하기 위해서 대책본부 설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위원장입니다. 대책위원장입니다.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관계기관은 장이 된다. 단 군사시설 테러 사건 대책본부는 합동참모의장,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이 된다. 합참의장입니다. 별 4개. 그래서 현장 지휘본부의 사건 대응 활동을 지휘 통제한다. 대책본부장이 현장 지휘본부장을 지휘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테러사건 대책본부장은 1번은 외교부 장관의 본부장이 되고 3번도 국토부 장관의 본부장이 되고 4번도 경찰청장의 본부장, 5번도 해양경찰청장의 본부장이 되는데 2번만 국방부 장관의 본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합참의장이 본부장이 되고 군사시설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주체만 국방부 장관이 되는 뜻입니다. 본부장은 합참의장이 된다. 요거 주의입니다. 요거 합참의장. 알겠죠? 주의하시라. 그럼 네 번째 전담조직 현장지휘본부입니다. 대책본부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사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해서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답니다. 있다. 현장지휘본부장은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예를 들면 부산의 백화점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국내 일반 사건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설치하죠. 그러면 경찰청장이 테러사건 대책본부장이 되고 현장지휘본부장 어디갔어? 현장지휘본부장은 경찰청장 임명하니까 부산경찰청장이 될 수 있고 부산경찰청장 산하에 있는 경무관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고 또는 하단 관할 경찰서장이 될 수 있는데 대책본부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거죠. 바다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해양경찰청장이 현장지휘본부장을 임명합니다. 임명권자는 요거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이 아니고 대책본부장이 임명합니다. 지명합니다. 알겠죠? 주의하시고 3. 현장지휘본부장은 테러 양상 규모,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협상 구조, 진압 구조, 구급 소방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직접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 구성합니다. 도저히 안 될 때는 지원 요청하겠죠. 이 경우 관계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장지휘본부장이 요청한 상황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겠죠. 현장지휘본부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을 지휘 통제한다.
자, 여기서 관계기한의 조직이 어디까지 보겠습니다. 아까 대테러 특공대 포함된다고 그랬죠? 테러 대응 구조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대테러 합동 조사들이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야생방 테러 특수임무대는 아까 전담 조직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야생방 테러 특수임무대는 누가 운영할 수 있냐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국방부 장관은 관계기관 화생방 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 심의결을 거쳐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는 국방부 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 기관이에요. 화생방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가 만일에 만들어지면, 국방장관이 만들어지면 이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지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담 조직이 안 들어가 있지만 대야생방 테러 특수임무대도 현장 지휘본부장이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중 테러 방지법에 따라서 현장 지휘본부장이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 네 가지는 지휘 통제한다. 화생방 테러 대응 지원본부와 테러보고 지원본부는 지어 협정하기 때문에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장 지휘본부장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통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통합상황실 설치 운영권자도 현장 지휘본부장입니다. 옛날에 제가 부산 남부경찰서 교통과장 할 때 황령산 범면이 무너져가지고 도시고속 올라가는 고가도로가 완전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토사가 엄청나게 무너지면서 고가도를 덮쳐가지고 고가도가 그대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때 현장에 부산시, 그다음 자치단체, 경찰, 소방, 관계기관을 해가지고 현장 통합상황실을 현장에 설치해서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현장 지휘본부장이 통합상황실을 운영을 합니다. 관계기관의 위원들로 구성하겠죠. 16조입니다. 화생방 테러 대응 지원본부입니다. 지원. 협조관계라고 했죠. 지원본부. 자, 화생방 테러 대응 지원본부 누가 설치하는가 볼까요? 화학 테러가 발생하면 화학 테러 대응 지원본부는 환경부 장관이 설치 운영합니다. 생물 테러가 발생하면 생물 테러 대응 지원본부는 질병관리청장이 설치 운영합니다. 종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는데 2020년 12월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장이 되면서 질병관리청장이 생물테러 대응 지원본부를 운영합니다. 위원장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생물테러가 발생하면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씨가 생물테러 대응 지원본부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영가시 같은 영화 영가시 사건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장이 생물테러 대응 지원본부장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샤린가스 같은 독극물이 서울 지하철에 뿌려졌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그럼 화학테러죠. 이럴 때는 환경부 장관이 화학테러 대응 지원본부장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테러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산에 있는 원자력발전 기장의 원자력발전소를 스카드 미사일이 공격해서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이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차관급 공무원입니다. 원안위 위원장이 방사능 테러 대응 지원본부장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테러 대응 지원본부는 세 가지 기관장이 합니다. 환경부, 질병관리청, 원안위. 알아두시고요. 자, 화생방 테러 대응 지원본부의 임무는 화생방 테러 사건 발생 시에 오염 확산 방지, 독성 제거. 종전에는 제독이었는데 이게 쉬운 우리말로 독성 제거로 바뀌었습니다. 화생방 전문 인력 및 자원의 동원 배치. 이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면서 위험한 업무입니다. 그렇게 이런 업무를 한다는 거죠. 너무나 읽어보면 당연한 겁니다. 3. 국방부 장관은 이거 얘기했죠. 자, 화생방 테러 대양세방 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 지정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못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결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겠지만. 자, 넘어갑니다. 07조 테러복구 지원본부입니다. 이것도 지원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영합니다. 여러분, 테러 사건 발생 많은 인명 피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죠. 구조, 구급, 복구 업무는 전부 행정안전부 업무입니다. 예전에 이제 국민안전처였죠. 이제 행정안전부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책본부, 5가지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복구, 구조급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임무 볼까요? 테러사건 발생 시 수습, 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 동원 및 배치. 대책본부 협정에 따른 지원, 그 밖에 테러 복구 등 지원, 다 지원 업무잖아요. 지원의 말 공통으로 들었죠? 테러 복구 지원이니까 요 지원이 다 들었어요. 요런 업무는 누가 하느냐고 만일에 전담조직 어떤 누가 하느냐 물으면 요 3가지에서 요 2가지 3번 빼고 1번, 2번만 내놓고 요런 업무와 관계된 전담조직은 뭐냐? 테러 복구 지원 업무죠. 그래서 각 전담조직의 임무까지도 잘 알아두시게 됩니다. 대대 특공대입니다. 3군데 부서에 둡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 대테러특공대, 경찰청장은 경찰 대테러특공대, 해양경찰청장은 경찰 대테러특공대를 운영합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뉴스에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때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해경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는 경우는 역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미 거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무 볼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대한민국도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 자, 국내 테러뿐 아니고 국외 테러사건도 진압할 수 있는 거죠. 해외에서 우리 교민이나 국민이 테러를 당했다. 대테러특공대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테러사건 관련된 폭발물 탐색 처리 당연한 거고, 주요인 경호 및 주가 중에서 행사 안전한 진행 지원입니다. 요인 경호를 한다는 게 아니고, 경호라든가 국가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월드컵이 있다. 세계 해관보 정상회의가 있다. 그러면 안전한 진행을 지원하는 역할이죠. 경호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경호 지원, 행사 안전 진행 지원이라는 뜻입니다. 기타 테러 사건 예방 및 저지 활동.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국방부 소속 특공대의 출동 진압 작전은 군사 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하여 수행한다. 예를 들면 어떤 군부대 안에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경찰력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장이, 예를 들면 국방부 같으면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 아닌 곳에서 내륙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는데 너무 규모가 커요. 테러범들이 규모가 너무 크고 인질로 잡힌 사람이 너무 많다. 경찰 특공대로는 도저히 진압이 어렵다. 힘들다 싶을 때는 국방부 소속, 예를 들면 군 특공대도 출동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국방부 장관은 군 특공대의 신속한 대응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 대테러 특수 임무대를 지역단을 편성할 수 있다. 자, 군 특공대가 출동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또 대비하기 위해서 군 대테러 특수 임무대를 지역단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테러 특공대도 있고 군 대테러 특수 임무대도 있고 그 다음에 대테러 어디 갔어요? 대야생방 테러 특수 임무대도 있고 국방부 장관 운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3개나 되죠. 특공대, 대테러 특수 임무대, 대테러 화생방, 대화생방 테러 특수 임무대 이렇게 3개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응 대응 구조대입니다. 소방청장과 시도에서 한다고 그랬죠? 대응 구조. 구조는 소방청장과 시도에서 업무라고 했습니다. 왜? 시도에서 소속으로 소방본부가 있고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행정안전부는 소방청이 있고. 그래서 테러사건 발생 시 인명을 구조급하기 위해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테러 대응 구조도를 설치 운영한다. 중앙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소방청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테러 발생 시 초기 단계의 조치, 인명 구조 구급 당연하죠. 화생당, 자 2번 잘 봅니다. 화생방 테러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오해 막산 방지 및 제동이 되고 고쳐야 됩니다. 독성 제거로 고쳐야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오해 막산 방지는 테러 된 구조대에서 하는데
본격적인 단계에 가면 이게 소방청장과 시도자는 화성방 테러 전문 대응 조직이 아니죠.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대화성방 테러 특수 어디였어요? 대화성방 테러 특수 임무대가 와야 돼요.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여기에 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촉이라는 말이 들면 테러된 구조됩니다. 그 다음 국가중앙사 안전한 진행 지원. 특공대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테러 취약 요인의 사전 예방 점검 지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테러 대응 구조단은 인명구조구급 초기 단계 화성방 테러 대응 중앙사 지원, 테러 취약 요인의 지원, 점검 지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주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다. 둘 다 시옷으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테러 복구지원본부하고 테러 대응구조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분두시고. 다음은 테러정보 통합센터입니다. 국정원장이 운영합니다.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 통합센터를 설치한다. 많은 관계기관 소방, 경찰, 소방뿐만 아니고 뭐 기무사 다 파견되어 옵니다. 임무 볼까요? 임무 당연하죠. 국내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분석, 관계기관 배포, 테러 관련 상황 24시간 전파, 테러 위험 징후 평가, 테러 위험 징후 평가입니다. 테러 경보 발령은 누굽니까? 대테러 센터였죠.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작성도 대테러 센터였죠. 테러 위험 징후 평가는 테러정보 통합센터입니다.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요거하고 대테러 센터하고 테러정보 통합센터 구분해야 됩니다. 요거는 전담 조직이죠. 대테러 센터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밑에 있는 기관입니다. 기타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4만 국가정보원의 관계인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정보 통합관리 등 업무 중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이 중요한 거 국가정보원장이 운영한다. 테러 위험 징후 평가 업무를 통합센터에서 한다. 테러정보 통합센터는 여러분 대통령의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 할 때도 나오죠? 그 임무가 한 3가지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테러정보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죠. 대테러 합동조사팀입니다. 국정원장은 국내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또는 테러 첩보가 접수되거나 테러 관련 신고 접수 시에는 그 예방 조치, 테러 예방이죠. 사건에 대한 분석, 사후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합동조사팀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기무사, 경찰, 소방, 법무부 다 부릅니다. 그래야 합동으로 조사팀을 만들어요. 수사가 아니에요. 조사팀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테러 예방 조치, 사건 분석, 사후 처리 방안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장관 합동조사팀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결과를 서울에 있는 대테러 센터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대테러 센터에 통보한다는 경우는 결국에는 대테러 센터장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총리에게 보고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자체 조사팀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에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국정원장이 합동조사팀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자체 조사팀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니까 국방부 장관이 국가정보원 협의해가지고 국방부 내가 우리 군사시설이니까 우리가 자체 조사할게.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이 오케이 하면 국방부 장관이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운영하는 거죠. 이 경우에 국방부 장관은 역시 그 조사 결과를 대테러 센터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국가정보원장이 센터장에 통보하는 방법, 국방부 장관이 센터장에게 통보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자, 수사가 아니고 조사이기 때문에 이 3가지 뭘 한다 구분해 두시고. 자, 이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국가 대테러 어떤 시스템, 조직 굉장히 복잡했죠. 이거를 도표로 한목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이 대화를 도표 머릿속에 잘 그려두면 됩니다. 벌써 시간이 40분 됐네요. 자, 최고 심의 의결기관으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있고 위원장은 총리입니다.
그 밑에 대테러 센터가 있고 대테러 센터장이 대책위원회에 간사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대테러 인권보관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인권보관의 자격과 뭐 임기, 그 다음에 직무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테러 센터 밑에 있는 테러사건 대책본부 5개를 관계부처의 장이 관계위원장이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그 밑에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서 대책본부장이 지휘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테러사건 대책본부 5개는 외교부, 국방부, 국토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5개입니다. 아시겠죠? 대책본부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하는 부서로는 화생방 테러 대응지원본부, 자, 환경부 질병관리청 원안이 3개죠. 그 다음 테러복구 지원본부는 행정안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현장지휘본부의 지휘를 받는 거, 자, 대테러 특공대, 국방부 해양경찰청, 경찰청이 돈다고 그랬죠? 테러 대응 구조대, 소방청과 여기에 시도지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소방청과 시도지사. 여기 시도지사 지방자치 들어있는데, 여기 소방청과 시도지사. 대학생방 테러 특수임무대 국방부죠? 군 대테러 특수임무대도 현장지휘본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아까 설명에는 여기 없었죠? 군 대테러 특수임무대 없었습니다. 대학생방 테러 국방부 특공대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한계에 있을 때는 군 대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국정을 운영하는 합동조사 등까지. 현장지휘본부가 운영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부서가 5개죠. 특공대, 테러 대응 구조대, 대학생 테러 특수임무대, 군 대테러 특수임무대, 대테러 합동조사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별개로 전담 조직으로 테러정보통합센터, 지역 테러대책협의 시도단위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항항만에 맡두는 테러대책협의. 자, 이렇게 해서 테러에 관한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테러, 대테러 체계도를 다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실과 긴밀하게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협의를 하겠지만 법령상의 국가안보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령상으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요 밑에 여기까지가 테러방지 법령이 나오는 중요한 어떤 대테러 어떤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표 여러분 잘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제가 장시간 목이 지금 잠기고 있는데 목도 마르고 여름이 되니까 목이 빨리 잠기네요. 정신도 목이 되는데 배도 고픈데 밥도 안 먹고 지금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자,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제 도표 찾고 뭐 이 영상 만든다고 정말 고생을 좀 했어요. 이 테러 분야가 어렵다고 어떤 수강생들이 좀 글을 올리고 해서 제가 이걸 좀 제대로 정리해야겠다 이야기 쉽게. 그래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제 수고를 좀 알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시고 주변에도 제 영상 많이 홍보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사실 만들고 있지만 뭐 유튜브 수입 구독자 3,000명은 유튜브 수입 한 달에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구독자가 적어도 한 10,000명은 넘어서야 좀 수입이 되는데 뭐 정말 이거 무료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주변 홍보도 좀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